아니 저기는 설마 그냥 그 다리 기둥 중에 중간인 줄 알았지? 아예 아닙니다. 저기는 바로 거의 다리까지 다 닿네요, 그럼. 네네. 그러니까 큰일 저거를 났을 뻔했네. 쫙 와. 가보면은 동부이천동 어디까지가 다 찼을 것인지는 아마 상상을 하시면은 네, 하이넬님과 함께하는 서울의 숨은 그림 찾기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울의 숨은 그림을 찾아다니는 시간 여행자 하이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지난 편 저는 너무 좋았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서울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이 변화가 생기면 생길수록 요 아마 콘텐츠들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일식주택이란 표현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한 1920년대 서양식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AS인데 그 한강 홍수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먼저 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하셨습니까? 네. 야, 을충년 대홍수. 네, 을충년 대홍수 바로 이쪽인데요. 네네네. 지금의 한강대교. 다리 색깔이 보니까 한강대교인가요, 여기가? 네네네. 한강대교. 옛날 이름으로는 제1한강교라고 하는데 제1한강교. 네. 강북 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지나시다가 보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보통 앞만 보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 최고 홍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저기까지 갔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높이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5년 7월 18일 날. 아니 저기는 설마 그냥 그 다리 기둥 중에 중간인 줄 알았지? 아예 아닙니다. 저기는 거의 다리까지 다 닿네요, 그럼. 네네. 그러니까 저거를 큰일 났을 뻔했네. 쫙 가보면은 동부이천동 어디까지가 다 찼을 것인지는 아마 상상을 하시면은 남산 밑에 다 찾겠는데요? 네, 그만큼 피해가 제일 컸던. 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 꼭대기에 있어갖고. 저 정도면은 거기 이제 노들섬 다 잠겼을 것 같고, 네. 여의도도 다 잠겼을 것 같고, 압구정 이쪽은 아예 그냥 자리가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동부이천동도 다 잠겼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야, 확실한 근거네요. 네. 이게 한강대교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또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후암동. 예. 후암동을 탐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남산 옛자락에는 일본식 고급 주택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로 하면은 풍치지구라고 경성이라는 서울이 경성으로 불리던 시절에 조선 총독부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너무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서울에서의 어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풍치지구 중에 하나가 남산 자락이었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남산 자락에 있는 1920년대 서양식 주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20년대 주택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네. 신기하고 분명히 우리 봤을 텐데 스쳐 지나갔을 텐데 네. 오늘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후암동이나 이런 주택들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답사 다닌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롤로그는 제가 답사한 지역은 바로 요 지역,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을 제가 답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사진은 1982년 항공사진인데 이 80년대 항공사진을 보면은 뭐 개량 한옥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참 다양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저도 몰랐었는데 후암동이라는 게 암자가 들어가서 당연히 바위 암자를 뜻하는 얘기도기도 하고 또 두텁바위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서 남산 남쪽 자락에 가파른 언덕.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산 도서가 있는 데까지 참 가파른 언덕 고바위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텁바위를 배경으로 한 후암동이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후암동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서울의 중심부인 총독 관저에서 지금의 용산 미군기지 거기까지 가는 지름길을 만들라고 그 인위적으로 만든 길. 네,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한국 길은 저게 직선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곡선인데 직선은 인위적인 거야. 맞아, 그랬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후암 저 두텁바위 큰 그 후암동 바위는
지금 또 남산 고속원 밑에 가면은 크게 바위를 진짜 있잖아요. 아. 예, 근데 그 바위가 그 바위는 아닌데 후암동이라고 써놨어. 바위를. 제 책 수도권 알짜 부동산 납작에도 제가 사진 찍어서 실어놨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의 사진을 찾아서 네. 제가 후암동 첫 자락을 찾아봤습니다. 어. 그래서 서울의 답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대경성부 대간지도라는 지도인데요. 1940년대쯤 제작된 지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사람이 손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항공 사진을 찍은 거를 예, 위에다가 네네네네. 옛날 말로 습자지 네. 대놓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예. 사람이 그랬어도 디테일한 게 뭐냐면은 그때 건물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확인이 그렇죠, 가능할 그렇죠. 정도로 표현을 해놓아갖고 저도 몰랐었는데 여러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대경성부 대간지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네. 이 지도는 누구나 쉽게 서울 역사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받아서 다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그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저도 책 쓸 때 최근에 많이 활용했던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답사지는 요 초입 이 초입서부터 쭉 이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서 지금도 있는 이 삼광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네. 삼광초등학교. 일단 네. 기준이 되겠네요. 지도에서. 네. 이 삼광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답사를 하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공사 중이긴 한데 예전에도 여기는 학교 자리였고. 네네. 그래서 작게나마 여기는 지금 도로긴 한데 예전에는 하천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온 하천. 그렇겠죠. 네. 보통 이제 그 산자락에는 하천들이 조금씩 다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를 했다는 얘기네요. 더 네. 복개했다는 얘기네요. 예. 서울 중심부에도 한 20개 이상의 하천이 있었었는데 다 복개가 되고 네. 저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청계천 정도. 그렇죠. 네, 그거는 복원을 한 거죠. 다시. 네, 네. 네. 그래서 초입에 보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남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후암동은 어느 곳이나 다 남산이 보인다. 그렇죠. 라고 하는 뭐 뷰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잃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산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자락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요. 네. 이렇게 휘어진 길이 나오는데 바로 요 첫 교차점입니다. 오. 네. 이 교차점에 가면은 다양한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진짜 다양하네요. 네, 진짜 다양합니다. 이게 시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를 하면서 네. 새롭게 제가 내가 참 아직 어리숙하구나라는 걸 발견했던 게 네. 제가 보는 모습이 오리지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어제 이 부영주택에 관해서 논문을 쓴 네네. 그 석사 논문을 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부영주택은 이 모습이 아니라 붙여지고 붙여져서 변형이 되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이게 최초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네.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이 건물들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좀 배웠습니다. 1920년대 때 그 서양식 주택이라고 네.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네네. 바로 요 모양을 보시면은 오.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저렇게 그쵸. 투구를 씌운 것 같기도 그러네.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일본 그 네네, 사무라이 가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사무라이 모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죠. 예. 투구개처럼 생기기도 투구. 하고,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거는 거의 99% 이상, 그 서양식 주택이라고 보시면은 1920년대 많이 지어진 네. 서양식 주택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집을 저도 포인트 삼아서 한번 뒤를 돌아 가봤습니다. 오, 예, 재밌습니다. 뒤를 돌아 가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 뒤를 돌아서 가보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네. 네. 그리고 이게 왜 90% 이상 확신을 할 수 있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마구평이라고 논산에 있는 일식 목조 주택인데요. 그렇구나. 한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네, 이 시대의 서양식 주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 살짝 네, 비슷하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졌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굴뚝이 있고. 있는데 네. 요거는 그 방갈로. 방갈로. 내부의 벽난로를 통해서 난방을 해서 이렇게 빡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때의
서양식 문화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런 투구 모양의 지붕과 방갈로를 사용했던 이런 굴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런 굴뚝을 방갈로라고 하는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진 서양식 주택이다. 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좀 더 올라가면은 저는 이때 처음 봤거든요. 네네.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네. 도대체 이런 건 무슨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고 많이 활용들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어떤 가게이기도 하고 네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사시는 집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서울 우유 대리점이긴 한데 그렇죠. 이 형태를 보시면 문에 옆에 창 하나, 네. 여기는 가운데 문에 양옆에 창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전통적인 일본 주택입니다. 문 하나에 창 하나가 나가야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큰 거는 마치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 아까 보셨던 대경성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나가야랑 마치야의 음. 네,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은 지금은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최초에는 이게 주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래서 쭉 길게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격자 규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도로면에 접하고 지금 보면 저희는 용적률을 위로 올리지만 네. 여기서는 용적률이라는 표현은 못 하겠고 이 같은 땅의 크기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세로로 길게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가야 마차로 되어 있었고요.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이번 수암동에 가서 저는 당연히 서양식 주택만 볼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볼 수가 있어갖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군산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산에도 일본 주택 많죠. 네, 워낙 그 과거에 그 수탈의 역사가 많이 네.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예. 아무튼 뭐 이거는 근데 딱 봤을 때 네. 일본에서도 부잣집 주택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아, 네. 역시 소장님은 예, 딱 봐도 아시는 분. 서민층들이나 아니면 뭐 서민층을 하면서 집겸 상가겸 뭐 이런 네, 것도 네, 했을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러네. 왜냐면은 군산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하야시 주택 있잖아. 네네. 마당이 있고 문이 그냥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아마 좀 서민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나가야가 그 초급 무사들이나 초급무사들. 네 아직 그 사무라이까지 안 가. 네네 안 간 네. 그런 분들 그런 계급한테 네네. 공급하고 지어졌던 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재밌네요. 네. 또. 똑같이 그 골목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같은 형태의 주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오리지널 기본부터 이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 담벼락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이 있었었는데 문이 지금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원래 집이었고 나중에 또 덮으셔졌을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보기에는 그냥 이거 이렇게 박공지북에 이거 있으니까 새마을 주택인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부용 주택인가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뭔가 변해가고 부셔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많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 지구가 됐던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됐던 어떠한 동일한 목적으로 아마 공급이 착착착착 저희도 보면은 아파트 공급이 다 같이 같은 그렇죠, 형태로 뚝뚝뚝 되어 있던 듯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디자인이 딱 천편일률적으로 네. 이제 막 찍어내듯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저것도 아마 단기간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네. 양산은. 예. 근데 아까 이제 부영주택, 새마을주택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설명해 줄 시간이 따로 있나요? 네 부영주택은 이제 청량리 지금의 청량리 6구역이고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갔었을 때는 아직 철거나 기타 그런 활동은 없었었는데 네. 제가 참 서울이 넓다라는 게 2년이 지나도 아직 거기를 다시 재방문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할 게 너무 볼 네, 게 너무 그래서 많죠. 청량리 여기 가까운 물레동도 부영주택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부영주택의 그냥 기본과 지금도 부영주택이 뭐다라고 확신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물레동에 있는 저 공구단지랑 그 다음에 청량리 6구역 그러니까 홍릉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네, 홍릉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풍치지구 그래서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부영주택이
전후에 음. 54년, 56년도에 그때 서울에 왜냐면은 전쟁 후에 또 다시 또 서울로 많이 인구가 몰려다 보니까 주택은 부족하고 그래서 네. 지금 말로 맞으면 그린벨트를 푼 다음에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네, 주택을 공급한 그러니까 주택의 한 종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용주택이다.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감이 네. 잘 안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부흥주택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때는 좀 사회성이, 그러니까 지금도 LH 주택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는 뜰 한 채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 휴먼시아. 휴먼시아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네. 그 당시에 사회상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전 이후에 재건을 하자. 부흥시키자. 그래서 재건주택이 있었고 재건주택, 그 다음에는 네. 재건을 했으니까 우리 희망을 갖자. 네. 그래서 희망주택. 아. 그다음에 희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흥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공급됐던 주택이 재건주택은 1945년도에. 그다음에 희망주택은 55년. 네. 그다음에 부흥주택은 57년. 그것도 재밌네요. 네네. 야, 그래서 예. 지금의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이 공급을 했었을 때 이름을 이렇게 달리.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게 네, 부흥주택이다. 부흥주택이고 요게 부흥주택의 큰 도로면에 접해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많이 변형된 상태라 네. 제가 한번 오리지널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부흥주택의 원형과 그 변형된 모습인데요. 오. 이게 지금 변형된 모습인데, 야. 네. 지금 보시면 이 큰 도로면에 접해 있는 요 면들이거든요. 요 면들인데 원래는 이렇게 박공지붕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큰 도로면에는 이렇게 더 덧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큰 도로면에는 이렇게 덧대져 있고 그 다음에 골목, 이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 이 주택 사이사이의 골목을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전 골목은 넓었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네네. 이 공간을 담을 만들고 대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집을 그리라 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이렇게만 그쵸. 그렸었는데 네. 이 앞부분을 확장하고 옆부분을 확장하고 대문을 만들어 갖고 이 공간을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양을 모른다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 이 모양만 봤기 때문에 되게 희한합니다. 큰 도로면에 접해 있는 주택은 이거고 또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주택의 모습은 또 지금의 복층형 2층으로 돼 있어 갖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네. 제가 이 처음의 형태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층이고 2층. 그래서 문, 창문, 2층에 창문, 창문. 이 동일한 형태가 쭉 이어져서 예. 네.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전신이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주택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까요? 다 지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는데 저게 부흥주택이었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논문 있지 않습니까요? 예. 네. 이분들께서 이렇게 사진까지도 저는 사진은 못 찾았었는데 이 논문을 쓰시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네네. 예전 자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갖고 제가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주택 확실히 알았습니다. 재건주택, 희망주택, 부흥주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 사이에 가보시면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아까처럼 그렇게 투구 형태는 아니더라도 왠지 비슷한데 이렇게 굴뚝도 있고 2층으로 올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박공식 지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적 감각을 살려 갖고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도 99% 이상 네 1920년대 서양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셔갖고 달라졌지만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 모양을 보고 와 이거는 문화주택의 원형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도 뭐 흔히 지금 MZ 세대분들께서 찾아다니시는 그 핫한 길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카페다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거나 맛집이라고 올라오는 곳에 네. 집을 보면은 대부분 아름다운 집은 다 문화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찾아보고 여기 꼭 가봐야겠는데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네, 대부분이 다 그런 데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참 세월의 흔적을 너무 많이
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문화주택인데, 네, 외벽과 이게 많이 이렇게 세월을 덧입혀 갖고 계속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좀 많이 갖고 있는 주택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지금 여기가 아마 식당으로, 네네. 네,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을 텐데, 여기도 아마 유명한 검색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식당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박공잉 지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붕이 있고 이렇게 창문 나와 있고, 그쵸. 그래서 이 용산에 가시면은 바로 아까 그 길에 올라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멋진 알고 보면은 아 이게 1920년대 때 지어진 서양식 문화주택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시면 단순하게 이쁘고 이쁜 집이 아니라 네 이 집이 만들어진 그 배경까지도 아실 수 있으실 거서 네. 맛집에 가서도 뭐 네. 이런 근거들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먹게 네, 되면은 맞습니다. 더 맛있겠네요. 그리고 용리단길에 가셨으면 여기가 여기도 음식점인데요. 네네. 이 용리단길에 있는 문화주택입니다. 문화주택. 네. 아마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네. 항상 뭐 이렇게 맛집 투어에는 빠지지 않는 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손을 대셔서 색깔도 더 이뻐지긴 했는데 네. 보시면은 이것도 동일한 문화주택이고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중구에 있는 문화주택입니다. 오. 네. 중국 거는 조금 또 다르네 또. 이거는 진짜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네. 그냥 하는 감탄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사는 집 같은데 많이 잘 사요.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은 왜 이런 일식 주택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양식 지금도 저희가 서양 영화 보면은 이렇게 목조 지붕으로 된 그 주택이 있는데 그거가 넘어오고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많이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았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송현동 송현동. 예. 녹지공장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계사 뒷길, 그러니까 조계사하고 보성사터 사이에 작은 샛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송현동 쪽으로 걸어 나오시다 보면은 바로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현사 그쪽 많이 가서 요즘 또 거기 이건희 박물관 지려고 다 그 벽을 다 부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되게 좀 환해졌는데 저 주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붕 색깔도 참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이쁜 집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 집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사진에서만 보고 중구에만 있다고만 나와 있지 주소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영화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는 이렇게 그쵸. 네, 아름다운 서양식 20년대 때 지어진 서양식 문화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이제 문화주택의 원형이 좀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네. 여기서는 저는 석축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밑에 벽돌. 네. 벽돌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돌로. 돌이죠, 돌. 네, 진짜 요 돌은 아마 이 후암동에다가 집을 지을 때 쌓았던 석축일 가능성이. 우리가 서울 성곽길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벽이 돌린 거잖아요. 예. 근데 요 위는 또 그 시절보다 더 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가 시멘트로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 벽도 담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그렇죠. 보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 60년대나 50년대 후반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슬라브 뭐 이런 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을 보더라도 참 다양한 시간대가 쌓여져서 서울이 완성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서울 성곽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진짜 어디입니까 경희공장의 위쪽에 가면 성곽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졌어요. 네. 그리고 이 집도 거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여기 기와 끝에 뭔가 막을 두는 건데 원래 이거는 이게 없어도 되는데 네네. 뭔가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보존해 두신 건가 싶을 정도로. 네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요 기와
끝에 있는 요 모양을 보고서라도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기와 문양 보고도 네, 네. 그 연도를 맞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생뚱맞게 있어갖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특이했던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보고도 이게 통일신라 건지 조선시대 건지 구리시대 건지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런 거겠죠. 뭐. 네.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완벽하게 투구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네요. 네. 예. 그냥 탁 보면은 저거는 서양식 주택이구나. 그래서 아까 바로 요겁니다. 이 저희가 이거는 옛날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지금의 배수로 현재 같은 거된 재질로 거잖아요. 예.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맞아요. 요거는 그때 작업을 하면서 예. 뭔가 장식 포인트로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모양은 아마 진짜 옛날 저도 잘 모르지만은 요 형태는 일본에서 쓰던 기와 형태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변형이 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요거를 끝에 씌워두고 저는 진짜 너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슴이 뛰는 게 이 창 예. 이거는 뭐 옛날 창이라고 할 수밖에 너무나 꽃 그림도 있고 작은 창이 진짜 누군가 저 집에서 문을 활짝 열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만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를 네네. 정도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다락방이야, 있더라고요. 다락방. 네네네. 그래서 참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서양식 주택을 끝으로 해서 후암동 끝자락에 가게 되면은 아까 소개드렸던 이 나가야나 마치아의 너무 형태가 좋다.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주택 많아요. 네. 특히 그 일명 정역 카페 아니면 그 이태원 클래스에 나왔던 단방 카페 있는데 그 골목에 저런 집들 되게 많아서 문방구도 있고 작은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도로에 바로 접한 대로 상가들 네. 보시려고 하면 후암동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주택은 그냥 도로면에 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사람들 아직 살고 있고 심지어 공실도 없어. 다 사람이 살고 있어. 뭔가 쓰고 있어. 가게나 실제 사람 사는 걸로 쓰고 있어서 네. 후암동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거 아마 이제 개발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기는. 그래서 지금 그때도 공공재 개발할 때 1호로 지정되긴 했는데 반대 여름 부닥쳐갖고 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예. 그다음에는 제가 가끔씩 참 나중에 다큐 사진 아니면은 전시에 쓰고 싶은 사진이라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진인데요. 네네. 이때 참 비치는 이게 지금 전기 계량기인데요. 그러네. 전기 계량기에 비치는 집의 모습과 또 요 파이프라인의 고드름이 너무나 잘 얼려져 있어갖고 그냥 개인적인 재미로 찍어봤는데 재밌어요. 네네네 재밌어요. 이런 재미있는 모습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나 계속 소개드리고 싶은 원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암동에는 대부분 눈을 들고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다 이렇게 문화주택이 되어 있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골목을 따라서 쭉 가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서 오른쪽 골목을 보니까 네. 너무나 가고 싶은 겁니다. 왜 저렇게 다 시멘트가 떨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회색조가 보이지? 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똑같은 경치를 볼 수 있었고 덤으로 후암동의 이 교회까지 너무나 그쵸, 잘 그쵸.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과 제가 찍었던 사진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오늘의 답사는 이걸로 다 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완전 네. 봄을 찾으신 게 많네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집을 지은 사람들도 이 경치를 보려고 여기에다 집을 짓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답사 다니면서 서울의 경치를 너무나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딱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청파 서계동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채석을 하던 숭이동. 숭이동. 네, 숭인동 쪽. 숭인동 쪽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다음에 북한산.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청파 서계에서 찍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끔씩은 이렇게 구청에서 네. 이렇게 현판까지 해서 후암의 기록이다라고 그렇죠, 해갖고 그렇죠. 네 집을 난 것도 있고 이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석축에 진 20년대 때 서양식 풍으로 진 건물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고 그래서 일식 주택의 그 투구 같은 모양을 보는 재미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석축과 우리의 서울의 개발시대에 쌓여진 그 시멘트 블럭 이렇게 시간의 지층이 하나하나씩 쌓여진 것도 재밌는 답사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보이는 항상 이 남산의 모습. 네, 남산의 모습과 여기처럼 현대식 고층 건물,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옛날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맛을 볼 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서울의 시간의 경치는 후암동에 가시면은 1900년대부터 2023년도까지 야. 네. 다양한 100년이 경치의 넘는, 맛을 네. 100년이 넘는 시층이 쌓여 있다. 네, 시층에 쌓여 있습니다. 아, 멋지죠. 네. 그리고 이게 후암동의 어찌 보면은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저는 답사 다니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었는데 네. 후암동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떠한 재개발을 위한 어떠한 답사의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살아가는 고연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가라는 거가 있는데 후암동에 다 있습니다. 일방통행. 예. 길이 좁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차가 안 다녔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수밖에 네. 없으니까 양방향이 안 돼서 일방통행으로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금지. 그렇죠. 일방통행이니까 반대편은 진입금지겠죠. 네, 진입금지고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네. 다시 돌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막다른 길. 재밌다. 막다른 길. 그렇죠. 여기도 또 막다른 길. 어.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서울의 오래된 주택들을 탐방하다 보면은 하나 두 개나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후암동에서 이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일방통행, 진입금지, 막다른 길. 그래서 참 후암동이라는 게 네. 참 남산을 바라보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서양식 주택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로 공급되진 주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쌓여진 석축과 개발시대의 석축 다양한 시간을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뭔가 변화를 꾀야지만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편하거나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진입금지, 막다른 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네, 바뀌었으면은 아마 또 몇십 년 뒤에는 다른 분이 이런 사진을 찍고 다른 고연학을 그러니까 지금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답사였습니다. 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엔 또 어디 갈까요? 다음에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저번 방송 마치고 불이 났게 집에 가서 예전 2년 전에 답사된 걸 폴더만 만들어 놓고 사진만 저장해 놨지 그거를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갖고 제가 부지런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 갖고 네네. 이렇게 마음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답사 지역의 사진인데 혹시 네. 한번 이쪽이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거기를 한번 다음번에 하는 건 어떨까 싶어 갖고 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청파 서계동. 아, 청파서계동 좋습니다. 네. 거기 갔다 오도록 하죠. 청파동 하면 어딜 떠오르시면 되냐면은 숙대, 숙명여자대학교 떠오르시면 되고요. 거기가 아마 그 용산구하고 마포구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용산구의 성격과 마포구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도 유서가 깊은 지역이거든요.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묘한 그 지역에 또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맛집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중에 하나죠. 아무튼 아름다운 청파동과 그 주변 얘기들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그냥 했던 것들만 그냥 사진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